안녕하세요, 고투입니다. 오늘은 용산구 한남동에 왔는데요. 현재 빌라가 4억까지 떨어져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 같아서 한번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권리 분석상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바로 대행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행력 있는 적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번 와봤는데요. 오늘 같이 임장을 하면서 그 정답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운이 좋아서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한다면 시세 차익 3억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인수하는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 가격 플러스 임차인 보증금까지 줘야 되는 물건이기에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입니다. 치명적인 독이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3억 정도 벌 수 있는 알짜배기 물건인지 현장에 나와서 감이 아닌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셨다면 바로 임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왼쪽에는 이제 용산국제학교가 있고요. 이게 도로만 건너면 이제 우리 경매물건지로 가게 됩니다. 이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40억 원대 나인원 한남이 있고요. 140억 원대 나인원 한남과 위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4억대 물건이 있다니 믿겨지신가요? 대행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땡땡님께서는 전입은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했지만 확정 일자가 없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유상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말씀드려보면 유상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받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 겸 점유자 이땡땡님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리 일반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에서 나오는 느낌이 여성이라고 추측하기에는 우리 경매 투자하기에는 위험하겠죠. 이럴 때에는 건축물 대장을 정부 24시에서 발급받아 보는 겁니다. 제가 실제 발급을 받아봤는데요. 채무자님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1이 아닌 2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조사되어진 임차인은 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보러 걸어가고 있는데요. 모든 벨을 눌러서 확인해 볼 겁니다. 돈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죠. 현재 이곳이 작년에 한 평당 토지값이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요즘 호가를 보아하니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서울이고 핵심 입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질 수가 없겠죠. 우리 경매 물건인 대지지분은 8평이에요. 그렇다면 8 곱하기 8천 하면 6억 4천만 원 정도. 아무리 대지지분이라고 해도 8평의 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 물건지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방통행으로 가야 하는 길인데요. 차가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 도로폭은 2에서 3m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빌라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독특한 건물도 보이고요. 평범한 빌라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바뀐 건물들도 보이고 현재 공사 중인 건물도 보여요. 그쵸? 보이시죠?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임장 다니다가 건축 중인 곳이 있으면 건축 허가 표지판을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 물건지 도착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512번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501호가 현재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겁니다. 도착해 봤으니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주차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 중심으로 좌우측이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한 가구당 한 대씩은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이중 주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는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고장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건물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임장을 오시면은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봐야 되는데 현재 경매 세대에는 우편물이 전혀 쌓여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경매 세대의 가족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경매 물건은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단점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용산구 안에서 0에서 50세의 인구 비중이 용산구에서 그나마 많은 동네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층이면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를 않겠지만 학생 수요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탑층 피하지 마시고요. 그 해당 동네에 학생 수, 인구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 국민인구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석해 보시면 조금 더 비교적 수월하게 가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계단 올라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계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2층부터 시작합니다. 올라오면은 왼쪽이 1호 라인, 오른쪽이 2호 라인인데요. 위에 올라가서 한번 경매호실 501호 벨을 눌러보겠습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천장이 좀 낮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요. 층간 소음이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여기가 경매 물건지고요. 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 호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위에 누수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호실까지 봤으니까요. 겉도 스캔을 이용해서 비교 임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필터가 있죠? 누르고 300m, 반경 300m 안에선 우리 경매 물건이랑 가장 유사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용 면적은 우리께 17.4평입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건축 연도는 우리께 2004년식이니까요. 26년 됐겠죠? 그러면 26년이니까 이 정도로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비교군이 한 개밖에, 미래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들게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총 3개가 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평당가를 눌러서 정렬하면 평당가가 3,465만 원이 기준값이고요. 3,620만 원까지 팔린 빌라도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비교 임장을 통해서 가치를 비교하고 우리 경매 물건이 과연 얼마짜리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장지도 다운됐고요. 열면은 이제 비교평가 할 빌라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볼 거예요. 1, 2, 3, 4 비교해 보시죠. 가보시죠. 여기 경매 물건 뒤편으로 오니까 여기 공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하나 있었고, 이쪽은 맑은 숲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오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와,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려야죠. 가봅시다. 아까 우리 경매 물건은 도로가 있어가지고 차 소음이 조금 들렸었는데 한 블록만 뒤로 왔을 뿐인데 차 소음 전혀 없고요. 살기에는 뒤쪽 라인이 훨씬 더 쾌적하지 않을까 느껴지네요. 자, 첫 번째 비교 물건지가 바로 여기거든요. 산마을 빌라인데요. 산마을 빌라 건축 연도는 2003년식으로 경매 물건지와 비슷하고요. 평수는 23.2평입니다. 참고로 경매 물건지는 17.4평. 산마을 빌라가 6평 정도 더 큰 빌라입니다. 작년 25년 11월 10일에 6억 5,100만원, 평당가 2,806만원에 실제 거래가 되었는데요. 비교평가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서쪽이었는데 이쪽은 동쪽이에요. 이쪽 거실은 동쪽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경매 빌라는 이중 주차를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비교 물건지로 오니까 이쪽은 현재 이중 주차가 아닙니다. 차가 반드시 있을 텐데 이중 주차가 아니니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총 몇 대 될 수 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대. 총 8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요. 1층, 2층, 3층, 4층
총 8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쌓여져 있는 우편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공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외부 업체에서 빌라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빌라의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거실 쪽이니까 뒤쪽은 반드시 방일 텐데요. 방뷰는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건너편도 빌라가 있기 때문에 햇볕은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까는 우리 경매 물건지는 열려져 있었죠. 그리고 되게 좀 낡았었는데요. 여기는 현관도 그렇고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빌라의 가치는 경매 물건보다 앞서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봐야 되겠죠? 가보시죠. 두 번째 비교 물건지 도착했고요. 집원 수는 726-322번지입니다. 한남 아크빌 빌라인데요. 7억 6,500에 거래가 됐고 올해 1월 12일 건축 연도는 우리 경매 빌라와 똑같고 평수는 이 비교 물건지가 훨씬 더 넓습니다. 평당가 3,62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비교 평가 한번 해보시죠. 일단 세대수 먼저 볼게요. 2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총 3, 4, 12 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편물이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공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주차 대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기 한 대, 두 대,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안쪽에 9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대, 11대, 12대까지 될 수 있다. 한 가구당 1주차는 괜찮고 경매 물건은 이중주차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첫 번째 비교 물건지와 같게 이중주차 할 필요가 절대 없다. 주차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지겠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바로 도로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라서 훨씬 더 진입로가 좋다라고 불러낼 수 있겠고요. 조금만 나가면은 이제 약수역,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 국립극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여기도 비밀번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교 물건지보다는 두 번째 비교 물건지가 가치가 더 아직까지로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비교 물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가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재밌으신가요? 감으로 하는 경매보다는 데이터, 비교평가, 가치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매기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 물건지 가보시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가치 판단하는 방법을 무료 특강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지금 이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편집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면 땅을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가치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빌라도 잘 보시되 단독주택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은 투자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교 물건지 세 번째인데요. 이쪽을 보면 지금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경차 같은 거 2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5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중주차인 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총 몇 세대인지 한번 볼게요. 총 201호, 301호, 401호, 501호. 한 층마다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저런 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쉬려고 마련해 둔 것 같고요. 아마도 연령대가 비교적 많으신 분들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건물 이름은 미리빌이고요. 6억 3천에 25년 10월 22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층수는 3층이고요. 18.1평이었고 건축 연도는 우리경매 빌라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층이 평당가 3,465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입지적으로 가치적으로 어떤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곳이네요. 문이 그냥 열립니다. 열려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 전화번호 같은 게 적혀져 있지 않아요? 아마도 여기 사시는 분들끼리 외부 업체 맡기지 않고 청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계단이 엄청 깨끗합니다. 아마도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거실 쪽이요.
우리 경매 물건지는 서쪽이었고 여기는 동쪽이었습니다. 동과의 간격이 아까보다는 확실히 넓기 때문에 거실 쪽으로는 이 빌라가 가치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요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입지가 조금 더 낫습니다. 지하철역이랑도 가깝고요. 경사진 언덕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빌라의 내재적인 가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지 적정 평당가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본 물건 평당가 2,800이었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지보다는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입지는 같았어요. 자, 두 번째 실거래된 곳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빌라의 내재적인 가치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평당 3,600이었어요. 자, 첫 번째 게 2,800, 두 번째 게 3,600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이곳 세 번째 비교 물건지가 평당가 3,400이었습니다. 가치도 조금 더 높고 입지적으로도 조금 더 높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우리 경매 물건과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요, 평당가 2,806만 원에 거래가 된 건 현재의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평당가 3,000에서 3,200만 원이 경매 물건의 적정한 가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전용 평수를 곱해보면 현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적정 가치는 5억 초반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경매 물건이 4억 6,700이잖아요. 최저가가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권리상 문제가 있죠.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호실마다 벨을 눌렀고 바로 옆에 호실분이 문을 열어주긴 했는데요.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누구인지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위쪽으로 누수는 조금 있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입찰 하실 거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조사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입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될지 지켜봐 주시고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괜찮은 물건 발견을 해서 임장을 와봐서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많이 봐야 실력이 늘잖아요. 경매는 감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임장을 했던 것처럼 비교 평가를 통해서 이 빌라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 확인하시는 연습 꼭 한번 해보시고요. 현장을 통해서 검증하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돈을 버는 것은 맞습니다. 감으로 하는 경매가 아니라 데이터, 비교 임장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무료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전자책부터 돈 되는 부동산 리스트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